옛날 조선시대 한 마을에 황과부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과부의 본명은 정분이었는데 25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황과부는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 났습니다. 시집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마을 제1의 미인이었지요. 얼굴은 달처럼 둥글고 하얗고 눈은 별처럼 반짝이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어서 지나가는 총각들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몸매도 보기 좋아서 온 동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그런 미모가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황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황 씨는 논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내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이 아기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래도 이 고을에서 우리 마누라가 제일 낫지. 무슨 우리 집 마누라가 훨씬 더 겁지? 에이, 그까지 것들 말고 진짜 미는 따로 있지.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던 중에 술에 취한 김 씨가 비죽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황서방네 정부이가 제일 예쁘지? 아이고. 그 하얀 살결에 볼록한 가슴팍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나 같으면 밤마다 안고 자느라 농사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구만. 김서방 그 말만 방방 참복도 많지. 그런 요를 매일 밤 품고 사니. 아이고 나도 저런 계집을 한 번만이라도 맛보고 싶구만. 이 말을 들은 황 씨가 벌컥 화를 내며 대들었지요. 야 이놈들아. 내 아내를 두고 그런 더러운 소리를 하다니. 아이고 황서방. 농이었는데 왜 그렇게 팔팔 뛴단 말인가? 농이라고. 남의 아내를 희롱하는 게 농이란 말이냐. 당장 사과하지 못하겠느냐. 에이. 뭐 그리 야단법석을 떨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황 씨는 그 자리에서 주먹 다짐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그만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했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사소한 시비 끝에 목숨까지 잃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지요. 황과부는 그렇게 2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희댁에서는 아들이 죽은 것이 며느리 때문이라며 구박했고 친정에서도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지요. 어디 갈 곳도 없던 황과부는 남편이 남겨준 조그한 초가집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과부가 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도 30이 된 황과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혼자 사는 여인의 서름을 톡톡히 겪어야 했지요. 농사일도 혼자 해야 하고 집안일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웠지요. 밤이면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절이 그리워서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리워해도 죽은 남편이 돌아올 리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과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라는 것 자체가 마을의 골칫거리였거든요. 안들은 자기 남편이 황과부를 쳐다볼까봐 전전긍긍했고 총각들은 밤마다 황과부 집 주변을 맴돌곤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이 시끄러워. 곱기 제가라도 하면 좋을 텐데 왜 혼자 살고 있는 걸까? 아무래도 수상쩍어.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뒷말이 무성했지요. 하지만 황과부는 굳이 제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무덤 앞에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맹세했거든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황과부에게 운명적인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은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지요. 황과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밤이 되면 할 일도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쯤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들리니까 이상했지요. 뭐지? 혹시 너구리라도 들어온 건가? 부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걷는 소리였지요. 이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과부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귀신이라도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황과부는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인척에 잠이 낀 황과부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이를 다닥다닥 부딪히며 겁에 질린 목소리였지요. 그러자 낮고 거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느니 집에 물건을 탐하러 온 도적이니라. 꼼짝 말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있으렸다. 소리를 내면 재미없을 것이다. 일부러 목소리를 거라게 깔고 있었지만 어딘가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황과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둑은 깜깜한 방에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뒤주도 열어보고 심지어 황과부를 밑에 깔고 다락까지 뒤지기 시작했지요. 황과부는 그 무게에 거의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도둑의 몸에서는 남자 냄새가 물씬 풍겨왔지요. 5년 동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황과부에게는 그 냄새가 이상하게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황과부는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맡에 있던 바느질 고리에서 가위를 조용히 꺼내 들었지요. 그리고 도둑이 다락을 뒤지는 틈에 몰래 도둑의 옷석 끝자락을 싹둑 잘라냈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찾을 증거라도 만들어둬야지. 황과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잘라낸 천조각을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도둑은 한참 동안 이것저것 뒤져봤지만 별다른 재물이 없었습니다. 황과부는 혼자 사는 과부라 가진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러니 집에는 돈 들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둑이 중얼거리며 황과부를 흔들었습니다. 내년이 꽂고 다니던 금비녀는 어디 있는 것이냐? 여 머리맡아 있어이다. 황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비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집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금비녀였지요. 평소에는 소중히 아껴두었다가 큰 잔치 때만 꽃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금비녀를 받아서 조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는데 그때 꽃기호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이런 벌써 새벽 닭이 우는구나. 도둑은 당황했습니다. 처마 밑에서 직신을 신으려고 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요. 이거 큰일 났네. 그 사이에 눈이 더 많이 와서 발자국이 선명히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농사철도 아닌 꽁꽁 정월동력도 트지 않은 새벽에 도둑 말고 누가 길을 걷겠습니까? 발자국만 따라가면 금세 정체가 들통날 것이었지요. 도둑은 꼼짝없이 황과부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황과부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지요. 다락 속에 항아리엔 못이 들었어. 목 아플 때 도라지술이 좋다고 해서. 황과부의 말에 도둑은 항아리를 꺼내서 도라지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추운 밤에 떨었던 몸을 달래는 모양이었지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도둑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이불을 획 낚아챈 것이었지요. 벗은 풀에 밝아오는 동창의 황과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속치마 밑으로 흰 건 허벅지가 보였지요. 5년 동안 홀로 지는 과부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탄력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도둑이 시퍼런 칼날을 들이며 황과부의 속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제발 지키는 대로 할 테니 그 칼 좀 치우시오. 황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지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남자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몸이 저절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도둑이 황과부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황과부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황과부가 몸을 움찔하며 야르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과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몸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둑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로 하려던 일이었는데 상대방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니요. 이상하구나. 분명히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둑은 훌렁훌렁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복은 벗지 않았지요. 야르한 모습으로 황과부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흐윽하며 황과부의 두 손이 도둑의 허리를 꽉 껴 안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지요. 40대 초반의 육덕진 황과부의 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토하며 요분질까지 해댔지요. 5년 동안 쌓인 욕망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그런 황과부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만 너무 빨리 달아올라 버린 것이지요. 황과부는 아쉬운 듯 이불을 감은 채 옷 입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도둑의 아래가 서너숨도 못 가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젊은 남정네의 몸이라 회복력이 남달랐지요. 두 번째 함는 천지가 진동하듯 요란했습니다. 굴들이 꺼지듯 이를 치어서 황과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지요. 날이 새고 사람들이 다녀서 길에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혔을 때 도둑은 대문에서 복면을 풀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황과부는 혼자 남아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도둑질을 당했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오히려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과 향기가 그리웠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목소리가 낯이었는데. 황과부는 잘라낸 천조각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무명천이긴 했지만 제법 좋은 것 같았지요. 색깔도 진한 남색이고 짜임새도 촘촘했습니다. 이런 좋은 천으로 옷을 해입을 정도면 집안이 넉넉한 사람이겠구나. 황과부는 그 천조각을 바느질 고리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로 도둑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황과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만 그 남자가 생각났지요. 그의 거칠 숨소리, 따뜻한 체온, 남성적인 향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황과부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 애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렀던 여인의 본능이 그날 밤 한순간에 깨어난 것이었지요. 밤마다 혼자 누워서 그날 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짜릿됐던 그 순간들을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또 올까? 다시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밤만 되면 문단속을 느슨하게 해두곤 했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로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지요. 또 왔구나. 황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적이다. 지난번에 온 그 도적이다. 도둑은 이번에도 걸란 목소리로 말했지만 황과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덜해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뭘 가져가실 건가요? 황과부도 이번에는 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지난번에 금비녀를 가져갔으니 이번에는 은비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은비녀는 없고 은가락질라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하지. 이번에는 뭔가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도둑질을 하러 온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날 밤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좀 더 편안했지요. 그 뒤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도둑은 황과부를 찾아왔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를 대고 작은 물건 하나씩을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불만의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이었지요. 황과부는 점점 그 남자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변조하고 있지만 어딘가 정겨운 구석이 있었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점점 부드러워졌거든요. 정말 누굴까? 꼭 알아내고 말겠어? 며칠 후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유판이 벌어져서 온 마을 사람들이 회나무 아래로 모였지요. 황과부도 오랜만에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집에만 있던 황과부가 나오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황과부가 나왔구먼. 정말 오랜만일세? 여전히 곱구먼. 황과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그날 밤 도둑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였답니다. 황과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의 옷차림을 주의 깊게 보았지요. 혹시 자신이 잘나는 천조각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나 하고 말입니다. 김신의 장남, 이신의 둘째, 박신의 셋째 아들. 한 명씩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남자의 옷을 보는 순간 황과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남자의 옷석 끝자락이 다른 천으로 기워져 있었지요. 그 남자는 바로 주서방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총각으로 유명한 26살의 청년이었지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마을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주서방은 어려서부터 무척 영리했습니다. 서당에서도 그를 제일 잘했고 힘도 세서 동네에서 먼저 대해주는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성격이 좀 급해서 가끔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주서방은 평소에 황과부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과부라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조를 마시고 용기를 낸 주서방이 황과부 집에 도둑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금비녀나 훔치려고 했는데 황과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든 것이지요. 황과부가 주서방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보의 주서방. 주서방은 화들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황과부 아니시오.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좀 오게나 할 말이 있구만. 주서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물어물했습니다. 오늘 밤에요? 그게 무슨 일이신지 저는 일찍 자야 해서. 황과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관아에 가서 사도님께 말씀드려야겠네. 요새 우리 집에 자꾸 도둑이 든다고도. 도둑이요. 주서방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래, 신기한 도둑이야. 아무것도 훔쳐가지는 않고 오히려 이상한 걸 놓고 간다니까? 황과부가 소매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주서방이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이게 무엇이요? 보고도 모르겠나? 진한 남색 무명천인데 참 좋은 천이더구먼. 누군가 옷이 찢어져서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야. 주서방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옷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천으로 기워놓은 자리가 선명했지요. 그런데 말이야. 이 천조각 주인이 누군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건. 아니면 관아에 가져가서 사도님께 보여드릴까? 포도청에서 조사하면 금세 주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주서방은 이제 완전히 꼼짝없이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황과부가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오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정말 관아에는 신고 안 하실게요. 그건 오늘 밤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결정하지. 어때? 올 거야, 말 거야? 주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 그럼 해가 완전히 진 다음에 오렴. 아, 그리고 네.
이번에는 담장 넘지 말고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와. 알겠지? 주서방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이고는 후다닥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서방은 방에 틀어박혀서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완전히 들켰구나. 그런데 한과부의 말투가 그렇게 화난 것 같지는 않았는데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주서방은 복잡한 심정으로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주서방은 황과부 집으로 갔습니다. 벌벌 떨면서 대돌 아래 서 있는 주서방을 황과부가 불러 올렸지요. 어서 들어오게. 안방에는 씨암을 고아놓고 술잔도 놓여 있었습니다. 황과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었지요. 황과부가 잘라냈던 주서방 옷석 끝자락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자네 것 아닌가? 주서방은 그것을 보는 순간 완전히 들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꾸어 앉아서 말했지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네. 처음부터요. 황과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황과부가 처음부터 도둑이 주서방이라는 것을 안 것은 아니었지요. 허나 주서방을 골려주기 위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첫날 밤부터 자네 목소리를 알아봤어. 아무리 거라게 변조해도 소용없었지? 그럼 왜 그동안 모르는 척 하셨습니까? 재미있었거든. 자네가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찾아오는 게 말이야. 황과부가 싱긋이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은가락지 동전 두입반을 한 개의 탐으로 기발한 핑계들이었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 나도 그 시간들이 즐거웠으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인 주서방은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황과부가 준비한 달고기를 함께 먹었지요. 황과부 그동안 정말 죄송했소. 죄송하긴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황과부의 말에 주소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자네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싫어했다면 첫날 밤 이후에 문단속을 단단히 했을 텐데. 그것도 그렇네요.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자. 이제 서로 정체를 아니까 굳이 숨바꼭질할 필요도 없고. 황과부가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이 그리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긴장감이 묘하게 좋았거든요. 그럼 오늘 한 번만 더 해볼까? 마지막으로 말이야. 황과부가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자기를 들고 부엌으로 가서 복면을 한 후 부엌칼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올게.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그래. 오늘이 마지막 도둑놀이야. 내일부터는 정식으로. 주서방은 황과부의 말대로 했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복면을 하고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나는 도적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니 제대로 당해봐라. 아이고, 무서워라. 하지만 이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알면 어쩌겠다는 거냐. 둘은 그동안의 은밀했던 만남들을 떠올리며 마지막 도둑놀이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마음을 터 놓은 상태였지요. 그날 밤 둘의 오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후로 주서방과 황과부는 은밀한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주서방이 도둑 행세를 하며 황과부를 찾아오는 것이 둘만의 은밀한 놀이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호흡은 점점 맞아갔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훔치러 오신 거요? 오늘은 동전 면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것을 가져가세요. 대신 뭔가? 대신 오늘은 좀 더 오래 계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둘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황과부는 주서방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서방이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황과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주서방이 평소보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황과부는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혹시 다른 집에 도둑질하러 갔다 온 건 아니죠? 황과부의 질투 섞인 목소리에 주서방은 놀랐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늦게까지 깨어 계셔서 나오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여자 집에 간 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오직 당신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둘은 점점 더 깊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둘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주서방은 이제 복면도 대충 하고 왔고 황과부도 그를 맞을 준비를 미리 해두곤 했지요. 둘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했지요. 어쩌다 이리 혼자 계시게 된 게요? 제가 할 생각은 안 하셨어. 남편을 잃고 나서 혼자 있다 보니 일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왜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 이제는 있지만. 누구인데요? 바로 당신이요. 어느 날 밤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주서방이 흠뻑 젖은 채로 왔지요. 아이고, 비에 다 젖으셨네요.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황과부는 죽은 남편의 옷을 꺼내 주서방에게 주었습니다. 주서방이 그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며 황과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요. 왠지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남편 역할을 해드릴까요?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도둑놀이가 아닌 부부놀이를 했습니다. 황과부에게는 5년 만에 느끼는 진짜 부부의 정이었지요. 3달째가 되자 둘의 관계는 완전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서방은 이제 복면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황과부 집을 드나들었지요. 당신과 혼인하고 싶소. 그게 정말이요? 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숨어서 만날 수는 없어요.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과부와 총각기. 상관없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윈 이제 상관없소. 황과부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주서방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둘은 몰랐지요. 곧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서 방앗관을 운영하는 방돌이가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과부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황과부 집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라 저게 뭐지? 방돌리는 깜짝 놀라서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분명히 도둑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한 시즌이 지나도록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혹시 황가부에게 무슨 해라도 끼치는 건 아닐까? 방돌이가 걱정이 되어 담장 가까이 가려던 찰나. 갑자기 복면 쓴 사내가 담장을 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었지요. 아니 도둑이 저렇게 당당하게. 방돌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돌리는 이웃집 반항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황가분의 집에 이상한 놈이 들어가더라고. 이상한 놈이라니요.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담장을 넘어가던데 한 시즌이나 있다가 나오더라고. 어머, 그럼 도둑이겠네? 그런데 이상한 게 황과부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놈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더라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 퍼져나갔습니다. 황과분의 이상한 도둑이 든다더군. 이상한 도둑이라니?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온다는데 뭔가 수상쩍지 않.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건달인 개똥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다가 또 그 복면 사내를 봤다는 것이었지요. 아, 나도 봤어. 검은 보자기 쓴 놈이 황과분의 담장을 넘어가는 거. 정말
언제? 그저께 밤인데 1시쯤 있다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황과문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도둑이 저렇게 떳떳할 리가 없잖아. 그럼 도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란 말이지? 혹시 황과부를 겁탈하고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침내 마을의 이장인 박덕수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복면 쓴 놈이 한과부네를 밤마다 들락거린다고. 예, 이장님 벌써 여러 번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진짜 도둑이든 가짜 도둑이든 확인해 봐야겠어. 박덕수는 마을의 젊은 사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들 황과부네 집을 지켜보자. 그 복면놈이 또 나타나면 꼭 잡아야겠어. 좋습니다. 이장님. 이번엔 꼭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내들은 황과 부집 주변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황과부 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어오더니 황과부 집담장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박덕수가 눈을 번쩍 뜨며 손짓했습니다. 저기 봐. 또 도둑이 나타났어. 이번엔 놓치지 말자. 마을의 젊은 사내들이 우르릉 올려들어 주서방을 덮쳤습니다. 주서방은 담장을 넘다가 깜짝 놀라서 그만 담장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게 뭔 일이야? 주서방은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방에서 마을 사내들이 달려들었거든요.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이놈이 그 도둑놈이구나. 김철수가 주서방의 팔을 붙잡고 이영수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주서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동댔지요. 이놈 매일 밤 도둑질을 하다니 황가부를 괴롭히는 나쁜 놈 거 봐라. 또 복면을 하고 있잖아. 마을 사람들은 주서방의 검은 보자기를 벗겨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 얼굴을 본 순간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이거 주서방 아니야. 정말 주방이네. 아니, 주서방이 도둑이었다고. 주서방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모두 오해요. 나는 절대 도둑이 아니란 말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무슨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변명 말고 솔직히 덜어놔. 도대체 복면을 쓰고 과부집을 넘어서 무슨 짓을 한 것이? 옛날 조선시대 한 마을에 황과부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과부의 본명은 정분이었는데 25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황과부는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 났습니다. 시집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마을 제1의 미인이었지요. 얼굴은 달처럼 둥글고 하얗고 눈은 별처럼 반짝이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어서 지나가는 총각들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몸매도 보기 좋아서 온 동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그런 미모가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황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황 씨는 논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내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이 아기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래도 이 고을에서 우리 마누라가 제일 낫지. 무슨 우리 집 마누라가 훨씬 더 겁지? 에이, 그까지 것들 말고 진짜 미는 따로 있지.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던 중에 술에 취한 김 씨가 비죽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황서방네 정부이가 제일 예쁘지? 아이고. 그 하얀 살결에 볼록한 가슴팍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나 같으면 밤마다 안고 자느라 농사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구만. 김서방 그 말만 방방 참복도 많지.
그런 요를 매일 밤 품고 사니. 아이고 나도 저런 계집을 한 번만이라도 맛보고 싶구만. 이 말을 들은 황 씨가 벌컥 화를 내며 대들었지요. 야, 이놈들아. 내 아내를 두고 그런 더러운 소리를 하다니. 아이고 황서방. 농이었는데 왜 그렇게 팔팔 뛴단 말인가? 농이라고. 남의 아내를 희롱하는 게 농이란 말이냐. 당장 사과하지 못하겠느냐. 에이. 뭐 그리 야단법석을 떨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황 씨는 그 자리에서 주먹 다짐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했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사소한 시비 끝에 목숨까지 잃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지요. 황과부는 그렇게 2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희댁에서는 아들이 죽은 것이 며느리 때문이라며 구박했고 친정에서도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지요. 어디 갈 곳도 없던 황과부는 남편이 남겨준 조그한 초가집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과부가 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도 30이 된 황과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혼자 사는 여인의 서름을 톡톡히 겪어야 했지요. 농사일도 혼자 해야 하고 집안일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웠지요. 밤이면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절이 그리워서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리워해도 죽은 남편이 돌아올 리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과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라는 것 자체가 마을의 골칫거리였거든요. 안들은 자기 남편이 황과부를 쳐다볼까봐 전전긍긍했고 총각들은 밤마다 황과부 집 주변을 맴돌곤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이 시끄러워. 곱기 제가라도 하면 좋을 텐데 왜 혼자 살고 있는 걸까? 아무래도 수상쩍어.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뒷말이 무성했지요. 하지만 황과부는 굳이 제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무덤 앞에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맹세했거든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황과부에게 운명적인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은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지요. 황과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밤이 되면 할 일도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쯤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들리니까 이상했지요. 뭐지? 혹시 너구리라도 들어온 건가? 부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걷는 소리였지요. 이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과부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귀신이라도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황과부는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인척에 잠이 낀 황과부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이를 다닥다닥 부딪히며 겁에 질린 목소리였지요. 그러자 낮고 거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느니 집에 물건을 탐하러 온 도적이니라. 꼼짝 말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있으렸다. 소리를 내면 재미없을 것이다. 일부러 목소리를 거라게 깔고 있었지만 어딘가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황과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둑은 깜깜한 방에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뒤주도 열어보고 심지어 황과부를 밑에 깔고 다락까지 뒤지기 시작했지요. 황과부는 그 무게에 거의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도둑의 몸에서는 남자 냄새가 물씬 풍겨왔지요. 5년 동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황과부에게는 그 냄새가 이상하게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황과부는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맡에 있던 바느질 고리에서 가위를 조용히 꺼내 들었지요. 그리고 도둑이 다락을 뒤지는 틈에 몰래 도둑의 옷석 끝자락을 싹둑 잘라냈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찾을 증거라도 만들어 둬야지. 황과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잘라낸 천조각을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도둑은 한참 동안 이것저것 뒤져봤지만 별다른 재물이 없었습니다. 황과부는 혼자 사는 과부라 가진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러니 집에는 돈 들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둑이 중얼거리며 황과부를 흔들었습니다. 내년이 꽂고 다니던 금비녀는 어디 있는 것이냐? 여 머리맡아 있어이다. 황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비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집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금비녀였지요. 평소에는 소중히 아껴두었다가 큰 잔치 때만 꽂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금비녀를 받아서 조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는데 그때 꽃기호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이런 벌써 새벽 닭이 우는구나. 도둑은 당황했습니다. 처마 밑에서 집신을 신으려고 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요. 이거 큰일 났네. 그 사이에 눈이 더 많이 와서 발자국이 선명히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농사철도 아닌 꽁꽁 정월동력도 트지 않은 새벽에 도둑 말고 누가 길을 걷겠습니까? 발자국만 따라가면 금세 정체가 들통날 것이었지요. 도둑은 꼼짝없이 황과부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황과부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지요. 다락 속에 항아리엔 못이 들었어. 목 아플 때 도라지술이 좋다고 해서. 황과부의 말에 도둑은 항아리를 꺼내서 도라지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추운 밤에 떨었던 몸을 달래는 모양이었지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도둑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이불을 획 낚아챈 것이었지요. 벗은 풀에 밝아오는 동창의 황과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속치마 밑으로 흰 건 허벅지가 보였지요. 5년 동안 홀로 지는 과부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탄력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도둑이 시퍼런 칼날을 들이며 황과부의 속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제발 지키는 대로 할 테니 그 칼 좀 치우시오. 황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지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남자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몸이 저절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도둑이 황과부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황과부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황과부가 몸을 움찔하며 야르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과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몸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둑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로 하려던 일이었는데 상대방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니요. 이상하구나. 분명히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둑은 훌렁훌렁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복은 벗지 않았지요. 야르한 모습으로 황과부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흐윽하며 황과부의 두 손이 도둑의 허리를 꽉 껴 안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지요. 40대 초반의 육덕진 황과부의 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토하며 요분질까지 해댔지요. 5년 동안 쌓인 욕망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그런 황과부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만 너무 빨리 달아올라 버린 것이지요. 황과부는 아쉬운 듯 이불을 감은 채 옷 입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도둑의 아래가 서너 숨도 못 가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젊은 남정네의 몸이라 회복력이 남달랐지요. 두 번째 함는 천지가 진동하듯 요란했습니다. 굴들이 꺼지듯 이를 치어서 황과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지요. 날이 새고 사람들이 다녀서 길에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혔을 때 도둑은 대문에서 복면을 풀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황과부는 혼자 남아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도둑질을 당했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오히려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과 향기가 그리웠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목소리가 낯이었는데. 황과부는 잘라낸 천조각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무명천이긴 했지만 제법 좋은 것 같았지요. 색깔도 진한 남색이고 짜임새도 촘촘했습니다. 이런 좋은 천으로 옷을 해입을 정도면 집안이 넉넉한 사람이겠구나. 황과부는 그 천조각을 바느질 고리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로 도둑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황과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만 그 남자가 생각났지요. 그의 거친 숨소리, 따뜻한 체온, 남성적인 향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황과부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 애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렀던 여인의 본능이 그날 밤 한순간에 깨어난 것이었지요. 밤마다 혼자 누워서 그날 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짜릿했던 그 순간들을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또 올까? 다시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밤만 되면 문단속을 느슨하게 해두곤 했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로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지요. 또 왔구나. 황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적이다. 지난번에 온 그 도적이다. 도둑은 이번에도 걸란 목소리로 말했지만 황과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덜해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뭘 가져가실 건가요? 황과부도 이번에는 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지난번에 금비녀를 가져갔으니 이번에는 은비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은비녀는 없고 은가락질라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하지. 이번에는 뭔가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도둑질을 하러 온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날 밤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좀 더 편안했지요. 그 뒤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도둑은 황과부를 찾아왔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를 대고 작은 물건 하나씩을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불만의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이었지요. 황과부는 점점 그 남자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변조하고 있지만 어딘가 정겨운 구석이 있었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점점 부드러워졌거든요. 정말 누굴까? 꼭 알아내고 말겠어? 며칠 후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유판이 벌어져서 온 마을 사람들이 회나무 아래로 모였지요. 황과부도 오랜만에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집에만 있던 황과부가 나오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황과부가 나왔구먼. 정말 오랜만일세? 여전히 곱구먼. 황과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그날 밤 도둑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였답니다. 황과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의 옷차림을 주의 깊게 보았지요. 혹시 자신이 잘나는 천조각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나 하고 말입니다. 김신의 장남, 이신의 둘째, 박신의 셋째 아들. 한 명씩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남자의 옷을 보는 순간 황과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남자의 옷석 끝자락이 다른 천으로 기워져 있었지요. 그 남자는 바로 주서방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총각으로 유명한 26살의 청년이었지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마을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주서방은 어려서부터 무척 영리했습니다.
서당에서도 그를 제일 잘했고 힘도 세서 동네에서 먼저 대해주는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성격이 좀 급해서 가끔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주서방은 평소에 황과부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과부라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조를 마시고 용기를 낸 주서방이 황과부 집에 도둑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금비녀나 훔치려고 했는데 황과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든 것이지요. 황과부가 주서방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보의 주서방. 주서방은 화들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황가부 아니시오.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좀 오게나 할 말이 있구만. 주서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물어물했습니다. 오늘 밤에요? 그게 무슨 일이신지 저는 일찍 자야 해서. 황과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관아에 가서 사도님께 말씀드려야겠네. 요새 우리 집에 자꾸 도둑이 든다고도. 도둑이요. 주서방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래, 신기한 도둑이야. 아무것도 훔쳐가지는 않고 오히려 이상한 걸 놓고 간다니까? 황과부가 소매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주서방이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이게 무엇이요? 보고도 모르겠나? 진한 남색 무명천인데 참 좋은 천이더구먼. 누군가 옷이 찢어져서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야. 주서방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옷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천으로 기워놓은 자리가 선명했지요. 그런데 말이야. 이 천조각 주인이 누군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건. 아니면 관아에 가져가서 사도님께 보여드릴까? 포도청에서 조사하면 금세 주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주서방은 이제 완전히 꼼짝없이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황과부가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오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정말 관아에는 신고 안 하실게요. 그건 오늘 밤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결정하지. 어때? 올 거야, 말 거야? 주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 그럼 해가 완전히 진 다음에 오렴. 아, 그리고 네. 이번에는 담장 넘지 말고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와. 알겠지? 주서방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이고는 후다닥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서방은 방에 틀어박혀서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완전히 들켰구나. 그런데 한과부의 말투가 그렇게 화난 것 같지는 않았는데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주서방은 복잡한 심정으로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주서방은 황과부 집으로 갔습니다. 벌벌 떨면서 대돌 아래 서 있는 주서방을 황과부가 불러 올렸지요. 어서 들어오게. 안방에는 씨암을 고아놓고 술잔도 놓여 있었습니다. 황과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었지요. 황과부가 잘라냈던 주서방 옷섭 끝자락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자네 것 아닌가? 주서방은 그것을 보는 순간 완전히 들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꾸어 앉아서 말했지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네. 처음부터요. 황과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황과부가 처음부터 도둑이 주서방이라는 것을 안 것은 아니었지요. 허나 주서방을 골려주기 위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첫날 밤부터 자네 목소리를 알아봤어. 아무리 거라게 변조해도 소용없었지? 그럼 왜 그동안 모르는 척 하셨습니까? 재미있었거든.
다네가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찾아오는 게 말이야. 황과부가 싱긋이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은가락지 동전 두입반을 한 개의 탐으로 기발한 핑계들이었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 나도 그 시간들이 즐거웠으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인 주서방은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황과부가 준비한 달고기를 함께 먹었지요. 황과부 그동안 정말 죄송했소. 죄송하긴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황과부의 말에 주소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다네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싫어했다면 첫날 밤 이후에 문단속을 단단히 했을 텐데. 그것도 그렇네요.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자. 이제 서로 정체를 아니까 굳이 숨바꼭질할 필요도 없고. 황과부가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이 그리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긴장감이 묘하게 좋았거든요. 그럼 오늘 한 번만 더 해볼까? 마지막으로 말이야. 황과부가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자기를 들고 부엌으로 가서 복면을 한 후 부엌칼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올게.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그래. 오늘이 마지막 도둑놀이야. 내일부터는 정식으로. 주서방은 황과부의 말대로 했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복면을 하고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나는 도적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니 제대로 당해봐라. 아이고, 무서워라. 하지만 이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알면 어쩌겠다는 거냐. 둘은 그동안의 은밀했던 만남들을 떠올리며 마지막 도둑놀이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마음을 터 놓은 상태였지요. 그날 밤 둘의 우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후로 주서방과 황과부는 은밀한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주서방이 도둑 행세를 하며 황과부를 찾아오는 것이 둘만의 은밀한 놀이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호흡은 점점 맞아갔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훔치러 오신 거요? 오늘은 동전 면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것을 가져가세요. 대신 뭔가? 대신 오늘은 좀 더 오래 계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둘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황과부는 주서방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서방이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황과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주서방이 평소보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황과부는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혹시 다른 집에 도둑질하러 갔다 온 건 아니죠? 황과부의 질투 섞인 목소리에 주서방은 놀랐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늦게까지 깨어 계셔서 나오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여자 집에 간 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오직 당신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둘은 점점 더 깊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달째가 되자 둘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주서방은 이제 복면도 대충 하고 왔고 황과부도 그를 맞을 준비를 미리 해두곤 했지요. 둘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했지요. 어쩌다 이리 혼자 계시게 된 게요? 제가 할 생각은 안 하셨어. 남편을 잃고 나서 혼자 있다 보니 일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왜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 이제는 잊지 마. 누구인데요? 바로 당신이요. 어느 날 밤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주서방이 흠뻑 젖은 채로 왔지요. 아이고, 비에 다 젖으셨네요.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황과부는 죽은 남편의 옷을 꺼내 주서방에게 주었습니다.
주서방이 그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며 황과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요. 왠지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남편 역할을 해드릴까요?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도둑놀이가 아닌 부부놀이를 했습니다.